홍장원 메모라는 것이 결국 이제 체포조 아닙니까? 체포 명단.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메모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어떠한 그런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졌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거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진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중요 쟁점과 관련해서 이 두 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헌성,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. 너무나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고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내가 계엄을 한 것이다. 대통령이라면은 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느냐. 네. 상식 이런 거를 동원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그 회사에서도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가장 높은 수위가 파면이고 그 다음에 해임, 그 다음에 또 뭐 밑에 중쭉쭉 해서 제일 낮은 것이 견책 이 정도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있어서 파면 정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의 위헌성, 위법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.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실행하려고 했느냐. 이 부분이 저는 그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요, 이 의원이냐, 인원이냐, 요원이냐 이게 계속 엇갈리고요. 네. 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. 이 문제가 헌재에서 비상계엄 등 윤 대통령 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친다고 좀 보시나요?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비상계엄 조치가 이제 내려졌고 또 그로 인해서 계엄군이 또 국회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또 계엄이 또 해제 의결이 되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은 그날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 중계가 이제 됐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데 이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무력화 시도가 있었느냐,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느냐를 이제 보였을 때 저는 중요한 부분이 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. 첫 번째가 이제 체포를 해라. 과연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실행이 있었는지. 두 번째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고 그게 결국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? 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수 단전 조치를 하려고 했냐, 언론사 등의 단수 단전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세 가지가 이 계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런 면에서 이 홍장원 메모라는 것이 결국 이제 체포조 아닙니까? 체포 명단.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메모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어떠한 그런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졌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거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진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중요 쟁점과 관련해서 이 두 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성,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어떤 그 윤 대통령의 이제 방어 주장은 그 방어 논리라든지 이제 주장은 너무나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고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내가 계엄을 한 것이다.
뭐 체포라든지 이런 거는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단순히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것이다. 그런 주장인데, 근데 이런 그 어떤 증언이 엇갈리는 이 여하를 떠나서 대통령이라면은 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느냐. 네. 어떤 법적으로도 어떤 이런 그 상식 이런 네. 거를 동원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좀 그 헌법재판소에서 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동기가 수단을 합법할 정당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그러한 동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그 회사에서도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가장 높은 수위가 파면이고 뭐 그 다음에 해임, 그 다음에 또 뭐 밑에 중쭉쭉 해서 제일 낮은 것이 뭐 견책 이 정도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있어서 파면 정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의 위헌성, 위법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.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건을 결여한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더 심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?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실행하려고 했느냐.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그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징계 양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위헌이나 위법적인 상황까지 갔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체포까지 해서 그리고 뭐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어디 감금까지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엄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게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소추 재판 뭐 실질과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뭐 무조건 뭐 탄핵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네.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파면에 이를 정도로 네. 잘못을 했느냐 결국 네. 그 싸움이라는 제가 거네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요. 네. 이제 거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피소추자는 누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할 거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탄핵소추안의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홍장원 메모가 작년 12월 6일에 이제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그 내란 이슈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도 이 메모의 진정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체포였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한 번 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헌 문란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나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재판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에 네.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잡혔다면서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. 네.